안녕하세요. 초은입니다. 오늘은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경혜 작가님의 3부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준이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재준이는 유미가 위정아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재준이가 정소희에게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재준이는 정소희랑 다른 반이 된 이후로 마음이 조금 사라졌지만 복도를 지날 때 눈이 마주치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재준이는 예전에 선생님께서 채플린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채플린 사진을 갖다 드리니 행복해 하셨다. 재준이는 죽고 나서 이 선생님을 못 본다는 생각을 했더니 눈물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셔서 우리 마음대로 놀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잘 돼서 재준이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5월달인데 모기 때문에 재준이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재준이는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재준이가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일주일 뒤 스승의 날 때는 재준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공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재준이의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아침 일찍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준이는 수학 숙제를 못 해갔는데 딱 엄마 때문에 조퇴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준이는 그걸 핑계로 조퇴하고 영화 보려고 가려던 찰나 선생님께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병원에 오셔서 저녁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주셔서 재밌어 했습니다. 재준이는 선생님을 매우 존경스러워했습니다. 유미는 재준이의 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재준이가 소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재준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실시간 때 소희를 길 가면서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재준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었지만 재준이는 소희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재준이는 소희에게 짱구라고 놀림을 당한 게 짜증이 나 옆에 있는 민석이를 때리게 된 것입니다. 재준이는 소희에게 놀림당한 뒤에 짱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준이가 용돈을 모아서 산 비디오를 동생이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망가뜨려놔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형이니까 좀 봐주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도 재준이는 인준이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준이에게 형이니까 참아라고 한 부모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갑자기 복장 검사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모아두고 복장 검사를 할 동안 다른 선생님들은 반에 가서 가방 검사를 한 것입니다. 재준이는 재준이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준이는 재준이의 어머니께 환생을 믿냐고 하자 어머니는 환생을 믿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준이는 환생을 믿습니다. 재준이는 아빠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준이도 자기 자신이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너무 남자답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재준이는 유미와 함께 공부를 해서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자 재준이의 엄마는 내일은 재준이의 집에 오라고 유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재준이는 오늘 재준이 아빠에게 뺨을 맞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재준이는 휴일이었던 재헌절에 유미랑 같이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일기를 읽다 보니 왜 재준이 아빠가 뺨을 때렸는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준이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온 이유는 유미랑 밤마다 전화해서 고민 상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일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재준이 아버지가 읽으면
더 힘들어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재준이는 남자다워지겠다고 영균이에게 오토바이를 배웠습니다. 재준이는 영균이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재준이는 학원 옆자리에 소희가 앉아서 좋아했습니다. 소희는 재준이에게 다음에도 자기가 재준이 옆에 앉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유미는 재준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매우 그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재준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고민을 말했으면 유미도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고민을 못 들어준 게 너무 미안했다고 하였습니다. 유미는 재준이에게 작별 인사의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느낀 점은 이걸 책을 읽다가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여기 형이니까 봐줘, 언니니까 봐줘. 저도 첫째거든요. 제가 언니니까 봐줘, 너가 언니잖아, 너가 참아야지 이럴 때마다 내가 만약에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첫째한테 그랬을까. 나는 약간 내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내 언니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뭐 별거 없겠죠. 근데 제가 첫째로 태어나서 언니니까 참아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매우 그럴 때마다 약간 매우 짜증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솔직히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 가족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또 다르잖아요. 저는 충분히 제 동생이 다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되게 순둥순둥하고 애기같이 보이니까 엄마 아빠는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저랑 있을 때는 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완전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환생을 믿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사람이 강아지로 태어났다, 모르 어떤 걸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4개의 생이 있대요. 근데 사람은 몇 번째 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은 환생을 하면은 어떤 걸로 환생을 하고 싶나요? 저는 저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로 태어날래요. 저로 보면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다음에 또 엄마 아빠랑 만나게 돼서 같이 엄마 아빠에게 잘해주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만나요. 안녕.